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글 클라우드의 하이브리드 스페셜리스트 이기원입니다. 자,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요, 사실 애플리케이션 모더니제이션의 핵심이죠.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저희 구글의 매니지드 쿠버네티스 서비스인 구글 쿠버네티스 엔진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쿠버네티스에 앞서서 우선 컨테이너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자, 컨테이너는 애플리케이션을 실제 구동 환경으로부터 추상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이든지 상관이 없이 리눅스나 윈도우에서 일관성 있게 컨테이너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동작할 수 있고요. 즉 그렇다 보니까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한 번만 빌드해서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게 되면 어느 환경에서나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OS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볍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부팅 속도도 빠르고요. 그래서 컨테이너 이미지 기반으로 빌드되고 실행되기 때문에 이식성이나 재사용성, 그리고 공유가 쉬운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들을 좀 더 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잘 관리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 중 하나가 쿠버네티스고요. 그래서 이러한 쿠버네티스의 특징을 보면 우선 야물 파일이라고 하죠. 이러한 야물 파일을 통해서 선언적으로 쿠버네티스의 여러 리소스들을 정의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언적 관리에 의해서 생성된 리소스들은 정의한 대로 항상 동일한 형상을 유지하게 되고요. 그래서 쿠버네티스를 통해서 네트워킹이나 스토리지, 그리고 보안 기능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쿠버네티스로 리소스만 정의하게 되면 그 아랫단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도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쿠버네티스가 제공하는 기능들을 보면요, 쿠버네티스에서는 컨테이너를 파드라는 배포 단위로 묶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드들을 리소스 상황에 따라서 적당한 노드에 배치해야 되고요. 이러한 배치를 위한 스케줄링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사실 파드들이 어떤 노드에 배치될지는 사용자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된 숫자만큼 파드가 유지되는 부분이나 그리고 파드가 어떤 노드에 배치되든지 알아서 잘 동작하고 통신할 수 있도록 쿠버네티스가 보장해 주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요청이 많이 들어왔을 때 파드의 스케줄링을 위한 기능을 제공하든지, 아니면 특정 노드에 이슈가 생겼을 때 그 노드에 있는 파드들을 다른 노드로 옮겨가지고 서비스에 영향이 없도록 하고요. 그리고 스토리지 관련 기능이나 인증, 인가 기능까지도요. 자,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를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쿠버네티스를 사용해 보면 이제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어렵다는 거고요. 그래서 설치도 어렵고요. 설치 이후에 다양한 설정들, 그리고 쿠버네티스의 컨트롤 플레인에 대한 운영 관리도 생각해야 되고요. 아니면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버전이 굉장히 자주 나오다 보니까 이런 버전 업그레이드에 대한 부분도 신경 써야 되고요. 그리고 쿠버네티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 관련된 로깅이라든지 모니터링, CI/CD 이런 다양한 에코시스템들과 연동되어서 사용해야 되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런 쿠버네티스를 좀 더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매니지드 쿠버네티스를 찾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 구글 클라우드의 매니지드 쿠버네티스 서비스는 구글 쿠버네티스 엔진 GKE입니다.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의 컴퓨터 엔진 VM에서 동작하는 완전 관리형 쿠버네티스 서비스고요. 그래서 즉 쿠버네티스의 컨트롤 플레인을 저희 구글 클라우드가 직접 운영해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좀 약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안이라든지 네트워크, 사용성 같은 것들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쿠버네티스는 원래 이제 구글 엔지니어들이 개발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구글 내부에서는 클러스터 관리를 위해 만든 보그라는 시스템이 쿠버네티스의 시초고요. 이거를 내부에서 잘 사용하다가 오픈소스 재단에 기증을 합니다. 그래서 2015년에 오픈소스 쿠버네티스 1.0이 출시하게 되고요. 같은 해 GKE가 GA로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GKE는 올해로 5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GKE는
최초의 클라우드 기반 관리형 쿠버네티스 서비스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결국 쿠버네티스는 구글이 개발했고요. 그리고 약 15년 이상 구글 내부에서 거대한 컨테이너 기반 워크로드들을 운영하면서 이런 쌓아온 노하우를 기반으로 GK라는 매니지드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만 들어도 이제 우선 좀 신뢰가 가죠. 자, 그런데 쿠버네티스는 오픈소스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 제가 이제 오픈소스 쪽도 좀 보면 오픈소스 쿠버네티스의 가장 큰 컨트리뷰터는 구글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결국 각 회사별로 이제 컨트리뷰션에 대한 거를 나타내고 있는데 보시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자, 뿐만 아니라 오픈소스 쿠버네티스는 GK 환경에서 빌드되고 테스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큰 장점이겠죠. 아무래도 쿠버네티스에 대한 신규 기능들이 GK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테스트가 될 테니까요. 자, 그래서 GK에서는 실제 파드가 배치되는 노드들이 컴퓨터 엔진 VM, 즉 저희 구글 컴퓨터 엔진에 생성되기 때문에 GC의 여러 장점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글 클라우드의 장점인 뭐 네트워크나 보안 이런 부분들은 뒤에서 좀 더 살펴볼 거고요. 우선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VM 시스템에 유지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 이런 유지 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재부팅 없이 애플리케이션의 실행 상태가 유지되고요. 그리고 비용 관련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면 자동으로 할인되는 지속 사용 할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드를 생성할 때 프리디파인 머신 타입뿐만이 아니라 커스텀 머신 타입도 선택할 수 있어서요. 그리고 즉 CPU와 메모리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VM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점형 VM도 사용할 수 있어서요. 사항에 따라서 뭐 배치 작업들을 할 때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려면 왜 GK를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6가지 카테고리로 해서 GK 기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단순 쿠버네티스가 제공하는 기능들을 설명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매니지드 쿠버네티스인 GK만이 제공하는 기능들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보안입니다. 즉 쿠버네티스 자체도 보안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뭐 컨트롤 플레인의 API에 대한 뭐 인증 인가라든지 아니면 뭐 파드 시큐리티 팔리시라든지, 그래서 GK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더 많은 추가적인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클러스터 보안 관련해서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그냥 생성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그 공개 클러스터가 생성이 되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클러스터의 보안을 관련해서 비공개 클러스터 타입으로 생성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생성한 클러스터가 외부 공개 인터넷으로부터 격리되게 되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인 클러스터를 생성하면 각 노드에 퍼블릭 IP와 프라이빗 IP가 동시에 할당됩니다. 그런데 이런 비공개 클러스터를 선택하게 되면 각 노드에 프라이빗 IP만 할당되고요. 그래서 결국 노드로의 통신은 내부 접근만 허용이 됩니다. 물론 이제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뭐 이제 서비스나 인그레스를 만들고 이제 클러스터 외부에서 이제 접근은 가능한 부분들은 있고요. 그리고 노드와 컨트롤 플레인 간에도 VPC 피어링을 통해서 내부 인터널 IP로 통신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더 안전하고요. 그리고 컨트롤 플레인의 API 호출에도 등록된 IP의 클라이언트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러스터를 외부로부터 격리함으로써 GK 클러스터를 좀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실제 워크로드가 동작하는 노드의 보안이고요. 이제 클러스터를 생성할 때 컴퓨터 엔진의 보안 VM으로 좀 더 안전한 노드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GK 1.18 이후 버전으로부터는 신규 생성된 클러스터가 이 기능이 이제 기본적으로 적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저희 클라우드 넥스트 2020에서 컨피덴셜 VM에 대해서 발표했었죠. 그래서 컨피덴셜 VM을 GK에 적용해서 컨피덴셜 VM 기반으로 노드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게 메모리 내용까지 암호화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감 데이터를 다루는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특정 규제가 있는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이제 사용을 고려해 보시는 것을 이제 권장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컨테이너 최적화 OS입니다. 네. 이것은 도커 컨테이너의 실행에 최적화된 VM, 즉 GK 노드에 사용되는 OS 이미지고요. 오픈소스인 크로미움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OS입니다. 자, 이제 구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OS고요. 컨테이너 실행에 여러 장점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도커 런타임 같은 컨테이너 실행을 위한 구성 요소들이 기본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작업 없이 즉시 컨테이너 실행이 가능하고요. 자, 이제 보안에서는 공격받을 수 있는 영역을 최소화하는 게 이제 보안적으로 더 안전하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 최적화 OS는 컨테이너에 필요한 패키지들만 포함시켜서 OS 사이즈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방화벽이라든지 기본 보안 설정들이 돼 있어서 보안적으로도 안전한 OS입니다. 그리고 이제 OS에 대한 자동 업데이트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 생성 시에 이런 컨테이너 최적화 OS를 사용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자, 다음은 데이터 암호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추가 작업 없이 GCP에 저장되는 모든 데이터들은 청크 단위로 나뉘어져서 암호화되어 저장됩니다. 그래서 암호화할 때 고객이 등록된 키로 암호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거고요. 그래서 노드의 부팅 디스크나 퍼시스턴트 볼륨과 같은 스토리지 영역, 그리고 컨트롤 플레인에 있는 etcd에 저장된 시크릿과 같은 이런 애플리케이션 데이터에 대해서도 암호화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은 컨테이너 이미지를 통해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환경은 커널의 공유를 통해서 커널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컨테이너 이미지에 보안 취약점이 있다면 시스템 전체에 보안상으로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컨테이너 이미지의 취약점을 검사하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 GCP에서는 컨테이너 이미지 저장소인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나 아티팩트 레지스트리에서 이러한 보안 취약점을 검사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이미지가 푸시되는 시점에 이미지를 스캐닝해서 취약점을 검사하고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는 해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컨테이너 이미지들의 취약점 검사한 결과를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상세한 내용들까지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네트워킹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GCP의 네트워킹은 저희의 이제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인 네트워크들은 클라이언트가 데이터 센터까지 직접 인터넷망을 타고 통신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저희 GCP의 프리미엄 티어 네트워크는 클라이언트가 가장 가까운 팝까지만 연결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저희 데이터 센터까지 전용망을 통해서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레이턴시를 나타내고 있는데 아래에 있는 저희 구글 클라우드의 환경이 훨씬 안정적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GCP 전체에 대한 네트워크 기능이기 때문에 GK를 사용하셔도 이러한 동일한 혜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쿠버네티스의 인그레스라는 리소스가 있죠. 이것은 이제 HTTP 트래픽을 애플리케이션으로 라우팅하기 위한 이제 규칙을 정의하게 되는데요. GK에서는 인그레스를 생성하면 실제 external HTTP 로드 밸런싱이 생성되고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HTTP 로드 밸런싱의 장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HTTP 로드 밸런싱 같은 경우는 단일의 애니캐스트 IP가 노출돼서요. 전 세계에 있는 클러스터들이 단일의 IP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래픽이 많이 들어올 것을 사전에 미리 예상하고 프리어밍을 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암호화의 통합을 통해서 디도스 공격에 대한 방어를 한다든지 아니면 클라우드 CDN과 통합으로 데이터 캐싱을 통해서 응답 시간을 빠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컨테이너 네이티브 로드 밸런싱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그레스와 통합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로드 밸런싱은 연결되어 있는 전체 노드들의 트래픽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드에서 트래픽을 받게 되면 파드의 엔드포인트가 저장되어 있는 IP 테이블에서 파드의 주소를 파악하고요. 그런 다음에 해당 주소의 파드로 트래픽을 전달하게 됩니다. 근데 파드들이 전체 노드에 있다는 보장이 없고요. 그리고
트래픽을 최초 전달받은 노드에 파드가 있다는 보장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노드에서 파드로 트래픽을 추가로 전달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때 노드에서 노드로 이제 추가 네트워크 홉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문제는 로드 밸런싱이 해당 특정 파드가 어떤 노드에 있는지를 식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슈인데요. 이러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컨테이너 네이티브 로드 밸런싱이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파드의 엔드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주소 정보를 한 단계 위로 올려서 로드 밸런싱에서 바로 파드로 트래픽을 전달하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7 이후 버전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이전 버전에서는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추가 정의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네트워크 팔리시 로깅에 대한 부분이고요. 저 이제 쿠버네티스에서는 클러스터 내의 트래픽 컨트롤을 위해서 네트워크 팔리시라는 리소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파드의 입출력 트래픽에 대한 방화벽을 설정하는 건데요. GKE에서는 칼리코라는 네트워크 플러그인을 통해서 이러한 네트워크 팔리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네트워크 로깅은 이러한 네트워크 팔리시에 의해서 클러스터 내 연결이 허용되거나 아니면 거부되는 것에 대해서 오딧을 할 수 있도록 추가적 로깅을 발생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팔리시가 정상 동작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고 파드 간의 통신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은 GK 데이터 플레인 버전 2가 적용된 클러스터에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그레스 포 앤서스인데 이 기능은 멀티 클러스터를 위한 기능이고요. 자, 일반적으로 인그레스는 단일의 클러스터에 여러 서비스로 부하 분산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인그레스 포 앤서스는 단일의 인그레스에서 멀티 클러스터의 서비스로 부하 분산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멀티 클러스터 인그레스나 멀티 클러스터 서비스와 같은 추가적인 쿠버네티스의 커스텀 리소스를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림과 같이 글로벌 서비스에서 여러 리즌의 멀티 클러스터로 부하 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멀티 클라우드를 위한 앤서스 GKE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자, 이제 다음은 가용성에 대한 기능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구글 클라우드는 현재 24개 리즌에 73개의 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서울 리즌도 이제 3개의 존을 포함해서 이제 런칭을 했죠. 그래서 GKE는 글로벌 전 리즌에서 서비스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서비스를 위해서 그냥 필요한 리즌을 이제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실제 운영 환경이라면 이제 HA도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워크로드가 동작되는 노드는 당연히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구글 클라우드가 관리하고 있는 컨트롤 플레인에 대해서도 이제 HA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HA를 위해서 컨트롤 플레인을 리즌 내 각 영역으로 리플리케이션해서 제공하는 리저널 클러스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된다든지 아니면 특정 존의 이슈가 생기더라도 서비스나 쿠버네티스 운영에 영향이 없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 환경이라면 이러한 리저널 클러스터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GK 1.18 버전부터는 클러스터당 최대 15,000개의 노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 버전까지는 최대 5,000개까지 사용하실 수 있었고요. 이거는 클라우드 기반 쿠버네티스 서비스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지원되는 수고요. 오픈소스 쿠버네티스에 지원하는 노드 수의 약 3배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인터넷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대규모 배치 처리 이런 데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공식 발표된 내용인데요. 바이오 크롭 사이언스라고 병렬 가능한 배치 처리를 기존에는 약 5,000개 노드를 통해서 했었는데 이제 15,000개의 노드를 선점형 VM으로 처리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처리하는 숫자가 많아지니까 처리 시간도 빨라질 테고요. 그리고 이런 선점형 VM을 사용해서 약 5배의 비용 절감 효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규모의 배치 처리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러한 방식을 이제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죠. 자, 다음은 이제 운영을 위한 로깅과 모니터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GK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모니터링과 클라우드 로깅과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를 생성할 때 각 노드마다 에이전트가 데몬셋으로 설치가 되고요. 그래서 이 에이전트를 통해서 수집된 어떤 로깅 정보, 뭐 시스템 로그나 오딘 로그,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로그들, 그리고 매트릭 정보를 클라우드 로깅과 클라우드 모니터링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운영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 GK 장점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 콘솔의 UI를 통해서 쉽게 쿠버네티스의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콘솔을 통해서 뭐 클러스터나 노드나 실제 뭐 파드와 서비스 같은 워크로드들에 대해서 상세 정보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야물 파일을 작성하지 않고도 UI 내에서 쿠버네티스의 디플로이먼트나 서비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컨테이너 이미지만 있으면 클릭 몇 번만으로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게 가능하고요. 즉 kubectl이라는 커맨드를 통해 하는 많은 작업들을 클라우드 콘솔의 UI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쿠버네티스에 익숙하다면 kubectl을 통해서 이런 커맨드를 통해서 관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런 UI를 통해 관리하는 게 훨씬 쉽고 편하겠죠. 자, 다음은 자동 업그레이드에 대한 부분입니다. 쿠버네티스의 경우는 보안이나 어떤 이슈 해결들을 위해서 버전 발행이 아주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최신 버전의 쿠버네티스를 적용해야지 좀 더 안전한 클러스터 관리가 가능하겠죠. 근데 일반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다 보면 이런 최신 버전을 적용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힘듭니다. 뭐 빈번하게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신규 버전이 나오는지를 계속 파악해야 되고요. 그리고 워크로드가 실제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 수동으로 하는 것에도 많은 버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GK에서는 쿠버네티스에 대한 자동 업그레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레귤러, 래피드, 스테이블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의 출시 채널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클러스터 생성 시에 이런 출시 채널을 선택하게 되면 해당 채널의 신규 버전이 출시할 때마다 해당 버전으로 클러스터가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래서 래피드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을 보장이 좀 약하지만 아무래도 신규 기능의 테스트 목적으로, 그리고 뭐 실제 운영 환경이라면 뭐 레귤러나 스테이블 이상의 출시 버전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자동 복구에 대한 내용이고요. 클러스터 내에 노드 이상이 있으면 주기적으로 상태를 체크하고요. 그리고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노드 내의 파드를 다른 노드로 옮겨서 서비스에 영향이 없도록 하고 해당 노드를 삭제한 후에 재생성해서 노드를 복구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노드 운영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쿠버네티스는 빠른 자동 확장을 제공하는 게 이제 아주 큰 장점이죠. 그래서 자동 확장을 위해서 쿠버네티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뭐 HPA와 VPA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드에 대한 확장인 클러스터 오토 스케일링과 뭐 노드 풀에 대한 확장인 노드 오토 프로비저닝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의 가속화를 위한 항목들인데요. 애플리케이션 스토리지를 위해서 로컬 SSD나 퍼시스턴트 디스크를 제공하고 있고요. 머신러닝 관련 워크로드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뭐 GPU와 TPU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존 쿠버네티스는 리눅스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뭐 윈도우 서버에서 실행되는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들은 활용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초부터 GK에서도 이제 윈도우 서버 컨테이너를 지원하게 됐고요. 그래서 윈도우 서버로 노드풀을 만들어서 윈도우 서버 기반의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다양한 니즈로 뭐 멀티 클라우드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고려를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앞서 컨테이너 기반 애플리케이션은 뭐 어떠한 환경이든 상관이 없이 이제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들을 동작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컨셉을 기반으로 GK는 다양한 환경에서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CP 환경에서 뭐 GK를 지원할 뿐만이 아니라 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위해서 VMware 환경이나 베어메탈 환경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멀티 클라우드를 위해서 이제 AWS 환경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여러 환경에서 GK를 설치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 보시는 화면은 클라우드 콘솔의 GKE 화면인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멀티 클라우드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다른 클러스터들을 등록해서 함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GKE의 클라우드 콘솔의 사용 경험을 멀티 클라우드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동일하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저희 GKE의 에코시스템 관련된 부분입니다. 컴피그 커넥터라는 기능이고요. 이것은 GKE의 부가 기능입니다. GCP의 리소스를 예를 들자면 클라우드 SQL이나 빅쿼리 같은 이런 것들을 쿠버네티스에서 리소스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버켓을 생성한다라고 하면 쿠버네티스의 커스텀 리소스로 야물 파일을 생성하고요. 이 야물 파일을 쿠베 어플라이로 적용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클라우드 스토리지 버켓이 생성됩니다. 그러니까 즉 정의된 쿠버네티스의 커스텀 리소스가 API로 변환돼서 GCP의 리소스들을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는 거고요. 보시는 리스트 외에도 지원 가능한 리스트들은 계속 확대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GCP에서 다양한 오픈소스나 상용 애플리케이션들을 설치하기 위한 마켓플레이스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이제 애플리케이션들을 컨테이너 기반으로 GKE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검색해서 찾으신 다음에 몇 번의 클릭만으로 GKE 클러스터에 설치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관리나 모니터링도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클라우드 코드고요. 이것은 아마 뒤쪽의 세션에서도 좀 언급이 될 텐데요. 개발자들이 쿠버네티스를 좀 더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야물 파일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돕고요. 클러스터 관리나 빌드 배포, 디버깅까지도 제공할 수 있어서 쿠버네티스 개발에 최적화된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개발 도구인 인텔리제이나 VS 코드의 플러그인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자, 다음은 CI/CD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CI/CD에 대해서는 다양한 오픈소스들이 이미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 GCP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소스코드의 형상 관리를 위한 클라우드 소스 레파지토리가 있고요. 앞서 잠시 소개드렸던 컨테이너 이미지 저장소인 컨테이너 레지스트리가 있고요. 그리고 빌드 배포를 위한 클라우드 빌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들로 CI/CD 파이프라인을 정의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GKE가 제공하는 여러 기능들 그리고 이제 장점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기반으로 그중 일부를 데모를 통해서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클라우드 콘솔을 통해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만드는 데모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쿠버네티스의 클러스터 메뉴에 들어가서 클러스터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이제 클러스터의 다양한 정보를 클라우드 콘솔에서 세팅함으로써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쉽게 생성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클러스터에 대한 기본 정보들을 설정하게 됩니다. 클러스터 이름을 정의하고요. 위치 유형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널 클러스터와 리저널 클러스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계 환경이라면 HA를 위해서 리저널 클러스터를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클러스터가 생성될 위치를 지정하게 되고요. 자, 마스터 버전에서는 클러스터의 쿠버네티스 버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적 버전을 선택하게 되면 특정 버전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고요. 출시 채널을 선택하면 세 가지 출시 채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택하게 되면 이 채널에 맞는 쿠버네티스 버전으로 자동 업그레이드가 지원됩니다. 그 다음 여기서는 노드풀에 대한 기본 정보를 설정하게 되고요. 노드풀은 동일한 VM 타입의 노드들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클러스터에는 여러 노드풀들을 생성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노드풀에 대한 노드 수를 정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동 확장 사용 설정을 통해서 실제 파드가 생성되는 노드의 자동 확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노드와 최대 노드를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그 출시 채널을 선택하게 되면, 즉 자동 업그레이드를 선택하게 되면 노드의 자동 업그레이드나
아니면 자동 복구는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 여기선 노드풀에 생성될 노드에 대한 정보들을 설정하게 되고요. 그래서 노드의 OS에 컨테이너 최적화 OS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머신 타입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커스텀 타입을 선택하려면 여기서 커스텀 타입을 선택하고요. 필요한 리소스만큼 CPU와 메모리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에 대한 정보, 그리고 디스크에 대한 암호화를 사용자 관리 암호화를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노드를 선점형 노드로 설정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수직형 파드 자동 확장, 즉 버티컬 파드 오토스케일러라든지 아니면 노드 풀 단위로 확장할 수 있는 노드 오토 프로비저닝 기능을 설정할 수 있고요. 자, 네트워킹에서는 클러스터를 생성할 때 기본은 공개 클러스터가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클러스터 단위의 보안을 위해서 그 외부와 격리되는 비공개 클러스터를 제공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비공개 클러스터를 설정하게 되면 노드에 이제 퍼블릭 IP가 할당되지 않아서 외부와 격리되게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노드당 최대 110개까지의 파드를 생성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해당 노드에 배치되는 이런 파드에 할당할 수 있는 IP를 한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대규모 클러스터에서 IP 부족 현상을 막으려면 숫자 조정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GK에서는 칼리코를 통해서 쿠버네티스의 네트워크 팔리시를 제공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팔리시를 사용하려면 이 부분을 설정해서 칼리코 관련 모듈들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안 부분에서는 실디드 VM을 기반으로 노드를 생성하는 보안 GK 노드를 사용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클라우드 오퍼레이션 for GK, 그래서 클라우드 로깅이나 클라우드 모니터링을 자동으로 연동하기 위한 부분을 설정할 수 있고, TPU 설정,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할 수 있고요. 결국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정보들을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만들 때 다 설정해서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만들기를 누르게 되면 실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생성됩니다. 자, 이제 클러스터가 생성되었습니다. 자, 클러스터를 누르고 들어가면요. 클러스터에 대한 앞서 설정한 정보들이 쭉 이제 클러스터에 대한 정보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노드풀에 대한 정보, 그리고 저장소나 노드에 대한 정보들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노드를 찍고 들어가면 해당 노드에 대한 이런 간단한 매트릭에 대한 정보라든지 아니면 해당 노드에 실제 배포되어 있는 파드들에 대한 정보들을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럼 생성한 클러스터에 실제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배포해 보겠습니다. 그냥 기존에 있는 그냥 샘플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해 보고요. 엔진엑스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 컨테이너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다면 컨테이너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여기다 입력하시면 되고요. 네, 이런 것들을 그냥 기본값으로 두고 아까 만든 클러스터 1이라는 클러스터에 이제 배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엔진엑스 1이라는 디플로이먼트가 배포가 되고요. 그 안에 있는 컨테이너 이미지에 따라서 엔진엑스 애플리케이션이 실제 파드로 배포가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3개의 파드가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내부적으로 컨테이너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야물 파일들을 생성하기 때문에 만약에 뭔가 리플리카 수를 바꾼다든지 이런 수정을 하게 될 때는 그냥 여기에서 수정한 다음에 이 수를 바꾸면은 이제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만든 디플로이먼트를 이제 외부에 노출하기 위해서 노출하기를 누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쿠버네티스의 서비스 같은 경우는 뭐 클러스터 IP, 노드 포트, 부하 분산기 이런 여러 가지 타입을 제공을 하고 있죠. 그러면 저는 부하 분산기, 로드 밸런서 타입으로 해서 실제 외부로 노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서비스가 생성이 되고요. 네, 이제 서비스가 생성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외부 엔드포인트 정보, 로드 밸런서의 주소로 들어가 보면 네, 이와 같이 애플리케이션이 정상적으로 실행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모니터링도 좀 보면, 모니터링에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러스터를 만들 때 오퍼레이션 스위프 GK를 선택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로그 에이전트가 설치돼서 매트릭과 로깅에 대한 정보를 클라우드 로깅과 클라우드 모니터링으로 수집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메뉴에 들어가시면 네, 아까 만든 클러스터 1에 대해서 뭐 네임스페이스별, 노드별, 그리고 워크로드, 쿠버네티스 컨테이너까지 다양한 정보의 모니터링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특정 파드를 클릭하게 되면 여기서 발생된 이슈라든지 아니면 해당 파드에 대한 이런 리소스 상태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에 발생하는 로그까지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모니터링과 로깅 기능을 이렇게 정리된 뷰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GK가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자, 오늘 설명을 들으시고 쿠버네티스는 오픈소스니까 다 똑같지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바뀌셨다면 오늘 세션이 어느 정도 성공적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